9월 2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제2의 성장기를 시작한다. 셀트리온의 값어치, 가치는 40조로 점프한다. 저는 이 숫자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차분하게만 살펴보시죠. 기사 내용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강조했던 그 의미가 바로 이 애널리스트 권혜순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분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네요. 인터뷰를 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의 계열사 합병으로 기업 가치를 재평가받을 수 있다는 분석에 나온다. 회계 리스크와 더불어서 바이오시밀러 업황 개선 가능성까지 나오며 주가도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다. 권혜순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머니투데이 유튜브 채널 부자를 꿈꾸는 개미와의 인터뷰에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합병으로 회계 투명성이 높아지게 되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바이오시밀러 기업이 될 것. 이제 바이오시밀러 기업이 아니라 신약 기업으로 가게 됩니다. 양사의 합병이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줄 것으로 판단한다. 오랜 기간 정체되었던 바이오시밀러 업황도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 만료와 함께 제2의 성장기를 맞이할 거란 분석이다. 권 연구원은 2015년부터 21년까지 바이오시밀러 산업의 퍼스트 웨이브가 지나가고 장기간 산업이 정체했는데 2015년에서 21년까지 뭐였죠? 바로 3마입니다. 레미케이드, 렘시마, 허주마, 허셉틴, 트룩시마, 리툭산이죠? 허주마, 트룩시마, 렘시마. 이게 끝나고 두 번째 물결이 오고 있는 거죠. 올해 하반기부터는 세컨드 두 번째 웨이브가 시작될 것이다. 셀트리온도 다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셀트리온이 계열사 헬스케어와의 합병을 발표했는데요. 합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연구개발 생산을 담당하고 헬스케어는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요. 그동안 셀트리온의 매출이 헬스케어의 재고로 잡히면서 셀트리온이 밀어내기 하는 방식으로 헬스케어의 매출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헬스케어항 공급 계약 소식이 매번 나오고 있죠.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찐 외국인들에게 확인이 되겠지요. 어필이 되겠지요. IR이 되겠지요. 진짜 찐 외국인이 들어오는 겁니다. 공매도가 떠나가고. 두 기업이 합병하게 된다면 회계 투명성이 높아져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바이오시밀러 기업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는 기준점, 합병을 해야 되는 그 진짜 이유입니다. 밸류체인 수직 계열을 통한 경영 효율화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고요. 양사의 합병이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합병 이후 셀트리온의 기업 가치는 얼마나 개선될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쵸? 여러분들이 또는 제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 주식 투자해서 돈 벌어야 되잖아요. 지금 양사의 시가총액의 합은 약 30조 원인데요. 두 회사가 합병을 하면 내년 정도에는 40조 원대 기업으로 점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이거는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미국 내 글로벌 빅 파마들이 있죠. 화이자, 존슨앤존슨, 그리고 머크, 유럽에도 바이오테크들이 있습니다. 얘네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은 단순히 비교하면 천문학적이에요. 셀트리온은 응애하고 사실 비교도 되지가 않죠. 근데 뭐죠? 산업군이 성장하느냐, 그 산업이 각 국가 내에서 성장하는 산업군 내에 있느냐. 지금 대한민국 또한 산업들이 다 저성장에 있죠. 그래서 성장 산업이 귀한 대우를 받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대표적으로 PER로, 산업 내 PER로 비교될 수가 있겠죠. 이번 2차 전지를 통해서 또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동학개미 운동을 통해서 2차 전지와 제약 바이오와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세트에 과한 유동성이 몰리면서 많은 PER이 부여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2차 전지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과한 PER을 부여받았지요. 각 국가 내에서 산업군에서 있는 성장 산업군에 있냐, 그 산업군 내에서 얼마나 많은 프리미엄을 받느냐, 이것이 바로 그 주가의 적정 가치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적정 가치 플러스 그 산업군 내의 특별성, 성장 산업이느냐, 성장 산업군 내에서 얼마나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국가 내에 있는 증시의 성격 또한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시가총액을 40조로 보지 않습니다. 전혀 이걸 보지 않습니다. 전혀. 1번 라인, 2번 라인, 3번 라인을 돌파해준 수준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충분히 그런 만큼 매수세가 쏠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참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겠죠. 참고만 합니다. 셀트리온 그룹을 산도주와 비교할 때 연구 개발력은 전혀 뒤처지지 않고요. 다만 셀트리온은 미국 시장에서 직판 경험이 없다는 점 때문에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산도주와 비슷한 기업 가치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성장하느냐? 성장이 끝났느냐? 가장 중요한 거죠. 만약 셀트리온이 미국 시장에서 성공적인 유통망을 구축한다면 바이오시밀러의 성장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가 아니라 성장합니다. 99.99999 거의 100에 육박할 만큼 성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죠? 셀트리온은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 기업입니다. 세계 최초로. 그리고 이제 신약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되죠. 신약의 매출 비중 40%, 바이오시밀러의 매출 비중 60%, 그 신약의 매출 40%를 담당할, 그 40%의 핵심을 담당할 렘시마 SC가 올해 허가를 받습니다. 내년에 출격을 하고요. 바이오시밀러 산업의 성장 사이클이 다시 올 수 있을까요? 100% 옵니다. 100%. 레미케이드, 허셉틴, 리툭산 이 첫 번째 물결을 뛰어넘어선 이제 두 번째 물결이 열립니다. 미국 시장이 열렸거든요. 미국의 대형 항체의약품의 특허가 다 뚫렸습니다. 이거를 선점하려고 지금 이제 전쟁을 치겠지요. 그쵸? 그동안 바이오시밀러 주가가 약했던 이유는 업황부진이다. 업황부진? 일시적으로 정체기를 겪었다는 거죠. 어쨌든 2015년부터 시작된 산업의 성장 사이클이 2021년이 끝나면서 실적이 정체된 영역인데요. 바이오시밀러 산업은 신약 비즈니스 모델과 좀 다릅니다. 신약은 개발이 완료된 후 20년간 특허로 보호되지만 바이오시밀러는 특허가 끝난 후 오리지널 약품 대비 경쟁력으로 출시되기 때문에 신약 개발보다는 경쟁이 심하고 성장 사이클이 짧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바이오시밀러 산업의 세컨드 웨이브를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은 글로벌 자가면역 질환제 휴미라의 특허가 만료된다. 휴미라는 글로벌 매출이 30조 원에 달하는 의약품입니다. 셀트리온은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는 유플라이마로 미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유럽 제약사인 산도주, 삼성바이오로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도 미국의 5관원을 통해 진출합니다. 자, 그러면서 2026년까지 성장 사이클이 충분히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스의 투자 포인트는 각각 무엇인가요? 셀트리온은 유플라이마의 미국 판매가 이루어지고 렘시마 SC의 미국 판매가 실적으로 잡히기 시작하는 내년 상반기부터 모멘텀이 발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분의 기점입니다. 저는 올해 임시주총 기준점 아시겠죠? 저는 올해 10월 말 임시주총 기준점 이분과 전혀 다르게 보고 있어요. 전혀까지는 아니죠. 시기가 다르게 보고 있다. 이미 이분이 언급드리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렘시마 SC의 미국 판매가 실적으로 잡히기 시작하는 내년 상반기부터 모멘텀이 발휘될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9월에는 유플라이마가 미국 PBM 리스트에 등재된다는 소식을 통해서 주가가 먼저 반영할 것이고요. 주가가 먼저 반영한다고 얘기해주고 있네요. 9월 이번 달부터 10월에는 렘시마 SC의 미국 FDA 승인이 주가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이분 또한 그러면 9월 10월에 반영될 것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삼바는 CDMO 부분과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는 CDMO에 더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 비교조차 안 되는 회사이죠.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신약 개발이냐, 얘네는 CMO이냐, CDMO이냐, 요 비중에서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이죠. 삼성바이오로스는 오히려 셀트리온보다 시가총액이 무진장 높지요. 그치요?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 값어치를 제대로 부여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아시겠죠? 제약바이오에 자금이 쏠릴 수 있는 시간이 오고 있다. 이미 ETF 또한 마련이 되어 있다. 언제든지 자금을 쏠 수 있는 바로 총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왜? 2차전지가 끝났거든요. 한 타임. 국내 증시에 자금이 갈 때가 반도체 좀 옵니다. 와야 되고요. 그 기반 아래 제약바이오로 쏠릴 수 있는 분위기가 이미 다 물이 익었습니다. 그들은 외면하는 걸까? 외면하는 척하는 걸까? 낭만이피님께서 짧고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계시네요. 지금의 최저라인 주가, 해소와 화합의 찐 이벤트 3, 4병, 역대급 성장 동력, 유플라이마, 휴미라, 렘시마 SC가 출격을 합니다. 신약 허가를 받죠? 출격은 내년. 보면 답이 나오지요. 여기에 베그젤마도 실적에 추가가 됩니다. 우리는 겁 안 난다. 너네는 이제 쫄리지. 니들도 아마추어가 아니니 용쓰겠지. 아닌 척은 척일 뿐 오래가지 못합니다. 대형 이벤트와 실적 향상이 눈앞에 있을 때
그들은 늘 그래왔어요. 첫 번째, 코스피 상장 이전. 이때 실적의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다. 두 번째, 레키노라 개발 모멘텀. 그러나 실적의 성장이 있었다. 지금도 3사 합병의 모멘텀. 실적 성장과 엄청난 모멘텀이 셀트리온 역사상 가장 큰 모멘텀이 줄줄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아닌 척, 아니거든 하며 우리를 지치게 하고 새로운 수급을 받고 그렇게 용을 쓰바 아닌 척. 지난 코스피 이전 때도 팬데믹 상황에서 치료제 개발 때도 외면하는 척. 진짜는 그런다고 가려지지 않아. 찐 모습을 드러내겠지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